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입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 공동대표 발언 내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오직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연말 한반도 위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미국 국민이 연휴 시즌에 들어가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김정은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크리스마스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12월 7일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전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하였고 13일에도 약 7분간 중대한 시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14일에는 북한군 서열 2위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기존 세력의 지위를 위협할 때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충돌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정립한 그레이엄 윌슨 하버드대 교수는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서해안 남포 조선수에서 찍힌 위성사진은 언제라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잠수함은 소위 핵 보유국이 운영하는 핵 전력의 정점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핵 보유 인정에 대한 최고의 압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파 언론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최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군이 동계훈련에 전격 진입하면서 정찰 총국 산하 잠수함 부대가 기지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사일 실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금강산 노후시설 정비,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남북 관계의 모멘텀으로 하여 미, 북 대화를 이어가는 어게인 평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미친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단 한 개의 핵도, 단 한 개의 미사일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운전자이냐 하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입니다. 이미 핵 무장을 선언한 북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핵 보유 차원을 넘어 핵 강국을 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목을 메고 있는 비핵화 환상을 일찌감치 깨고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미-북 협상을 타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남한 5천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어 굴욕적이고 참담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결연한 의지와 자세를 견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과 역사마저 외면하고 지금까지 오직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저항권을 우리 스스로 발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김정은의 핵 도발에 언제까지 재래무기 고도화만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칭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반도 안보의 최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안보 국회를 열어서 북한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님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투쟁을 하신 지 991일차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천막 당사 투쟁을 시작한 지 221일째 되는 날이고 국회 천막 투쟁은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 조원진은 어제도 국회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쿠데타 세력들입니다. 분명히 권력을 창탈한 세력들이고 권력을 쥐자마자 자유를 없애고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 정신을 헌법에 집어넣기 위해 개헌 쿠데타를 시도해왔습니다. 개헌 쿠데타가 저지되자 좌파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드루킹을 비롯한 여론 공작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부터 더욱 심하게 여론 공작 정치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거짓, 선동,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론 공작입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경제사회주의 쿠데타를 이미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KDI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북 평화쇼를 통해서 체제 뒤집기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동맹 하에 우파 우방 국가들이 연대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를 통해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고 2년 반 동안 체제 뒤집기 쿠데타, 역사 뒤집기 쿠데타를 시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 집권 음모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좌파 독재가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좌파 독재가 정권을 쥐면 그들 말대로 보수를 괴멸시키고 보수를 불태우고 30년, 50년 장기 집권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벌써 4번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만 하더라도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에 수없이 같이 투쟁을 하자고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길밖에 없고 국회에서 막을 수 없다고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좌파 장기 집권 독재 음모의 마지막 퍼즐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주 초에 상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두 가지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악법을 테이블에 올린 2017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습니까? 막을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이제 상정해서 표결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악법을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려 하면 국민 정황권을 통해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자고 하는 이 상황은 그런 짧은 정치력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법을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에게 되물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되물었었습니다.
그러나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국민들만 힘들어지고 국민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완전히 좌파 독재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입법부는 개인의 입법 권한이 거의 사라지고 정당끼리 담합 거래하는 가장 추악한 국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여기에 대한 투쟁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쯤에 상정하고 표결 날짜가 정해질 것입니다. 지도부도 이번 주 내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160차 태극기 집회는 보수 우파의 성지인 대구에서 열렸고 우리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참석자들을 보고 대구 시민들이 놀라워했었습니다. 또한 대구 시민들의 호응이 지난 대구 집회보다 훨씬 높아져서 대구의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저항권,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좌파 연정의 중심은 광주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 체제에 대해 대구 경북 영남권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항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8명이 있으니 잘 하겠지, 이러한 기대를 접으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우파의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 중대한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전면전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면전을 할 수 있도록 애국 국민들과 해외 교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6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 이어서 논평 드리겠습니다. 예산도둑, 법안도둑을 양문, 문재인, 문희상이 앞장서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 3, 4 중대가 총동원되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의회 폭거를 자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대화의 기대를 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며 그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철면피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과 문희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희대의 부정선거와 공작선거는 물론 3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난 2년 반 동안 서로 뒷배를 봐주는 먹이사슬 정권이 되어 폭주를 거듭해온 무서운 정권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싸우는 신용만 하면서 예산에는 날치기도 눈뜨고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자비하고 악랄한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친북 주사파 정권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토착 빨갱이 나라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날치기 통과시켜 그들의 목적을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인한 사법부 좌파 독재 완성, 연동형 비례대표들로 인한 입법부 좌파 독재 완성, 문재인의 행정부까지 완전 무결한 좌파 독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탈바꿈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까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사활을 걸고 저지해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패배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야당도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법 질주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저지른 3대 국정농단과 오늘의 의회 폭거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퇴출만이 이 나라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굳게 확신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